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목이 약간 가라앉았어요. 감기 기운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목이 좀 가라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오전 시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뭐 성공학 결혼시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매력의 힘을 키워야 돼. 매력.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매력이냐 하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첫인상은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죠.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투나 뭐 자세, 표정, 패션 스타일, 심지어 이름까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 매력이라고 하죠. 매력. 좋아요. 그 매력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 매력적인 사람의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10% 정도 높고요. 소득은 한 15% 정도 높다고 하네요. 소득은. 이처럼 그 매력은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권력이다. 매력은 조용한 권력이다. 그 매력은 단순히 얼굴이나 그 몸매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외모는 평범하지만은 훌륭한 자기 표현력하고 세련된 스타일,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력과 세련된 스타일. 뛰어난 그 유머 감각과 활력 넘치는 에너지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요. 또 무장 해제시켜, 무장 해제.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그에 대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나의 매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머나 패션, 뭐 스타일, 뭐 예의 범절, 뭐 미소 이런 등등등등 있는데 하여튼 건강한 활력까지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 자본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빛나게 만드는 한번 큰 매력을 한번 찾아서 오늘 한번 키워보십시오. 매력도 실력이니까 뭐 당장보다는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한번 또 삼성전자 우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애널들도 아주 막 죽을 맛이에요. 거의 눈칫밥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로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3년간 주말 없이 힘든 그런 리서치 어시스턴트 과정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투자자들의 욕설과 주변의 눈치뿐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로 이제 소신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주는 그런 투자은행, 그 IB 분야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 이게 어느 뭐 애널리스트의 뭐 고백인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은 고액 연봉을 자랑하면서 한때 증권사의 꽃으로 불렸던 우리 애널리스트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 팬데믹이 이어가지고 유례없는 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예측과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양치기소년 신세로 졌어요. 양치기소년. 그렇게 신세로 전락할 판이다. 증권사 내 그 애널리스트의 입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증권사가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리서치 센터가 정리대상 1순위랍니다. 정리대상 1순위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과거의 애널들이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거액의 스카웃되는 사례는 이제는 뭐 전설로 치부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증시가 연저점 행진을 이어가자 애널들을 괴롭히고 있어. 가늠하기 힘든 그런 사태가 전개되면서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그 예상안들이 빈번히 계속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환장하죠, 이게. 일부 투자자들은 그 전문가인 애널리스트의 분석보다는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뭐 비전문가들의 전망도 의존을 하기도 해요. 또 대표적인 게 또 리딩방이야, 리딩방. 리딩방이 대표인 경우다.
연초에 상당수의 그 애널들이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어요.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가능성 등 그 증시나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대기하고는 있었지만은 뭐 그리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런 전망도 우세했고 그 당시 주어진 경제 지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수가 잠시 주춤하겠으나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뭐 10만 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뭐 전체적인 의견이었죠. 하지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공급망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대내 환경이 아주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10만 원이 될 것이다 전망은 크게 빗나가 버렸어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고 삼성 주가도 결국은 5만 원대로 주저앉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그 비난의 화살을 애널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 잘못된 전망으로 손실을 떠났다는 이유인데 분명 애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은 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변화무쌍한 대내외 상황이 있어요. 이거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애널들에 대한 그 투자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매도 의견이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리포트 관행이 투자들의 신뢰를 낮춘 이유고 이에 대해서 증권사 애널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개인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 리포트에서 그 투자 의견을 하향하거나 목표가 내릴 경우 회사 안팎에서 거센 저항이 직면합니다. 난리 나겠지. 이유는 간단해. 애널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리서치 센터 입장에서는 그 IB나 법인 영업으로 그 버는 수익을 생각하면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애널들 사이에서는 소신이 사라지는 거고 결국은 눈치가 자리 잡는 거예요. 눈치. 2020년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뉴딜 펀드 정책을 그 비판한 증권사의 그 분석 리포트가 아무런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사건도 있어요. 이 리포트에는 정부 주도의 뉴딜 펀드에 은행이 동원되면은 주주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 청와대 뭐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리서치 센터 내부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던 경영진이 리서치 센터를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애널이 소신껏 리포트를 쓸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못 쓰지 소신껏 눈치 보고 하는 거죠. 일부 애널들은 그 분석 리포트를 유료화할 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유료화해야 한다. 투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그들을 위한 리포트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하지만 리포트를 유료화하더라도 리서치 센터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증권사의 그 리포트 유료화 취지는 공들여 만든 리포트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찍힌 것이지 투자자한테 소신 있게 정보를 전달하자 이게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유료화는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과거와 달리 지금 일각에서는요 뛰고 있는 애널들은 그 단순히 기업 방문과 리포트 작성 등에서 자신의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하네요. 일부 애널들은 국내외 그 리테일 영업점의 그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분석이라는 본연의 그 업무 비중은 줄어들고요. 영업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월급을 오거나 업무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게다가 몇몇 잘못된 애널들이 선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내면서 전체 애널들에 대한 신뢰도까지 깎아먹고 있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 애널들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거죠. 증시 화랑이 돌아오고 증권주가 오르면 또 애널들에게도 다시 봄날이 올까요, 여러분? 작년 증시 호황 속에서 지켜본 결과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리서치 유료화 등 하여튼 이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네요. 그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은 리서치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그런 리서치 센터 운영이 필요하고 특히 고객사의 컴플레인에도 애널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리서치 유료화라는 목표 달성은 더욱 쉬워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립적인 그런 리서치 센터 운영이 가능해지면은 시장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애널들도 소신 있게 할 말을 하고 자본시장의 감시자 역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 뭐 애널들 상당히 지금 난처하죠. 10만 전자 간다 했는데 가지도 않고 오히려 5만 전자 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신 있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야. 유튜버들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 뭐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분들 다 그래.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박사라는 사람들, 슈퍼게임이라는 사람들, 어? 온갖 다양한 사람 다 나오는데 주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신의 영역이다.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부담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좀 유능하고 소신 있는 그런 좀 애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